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능사 필기 쪽, 이제 제가 이론 쪽을 하기 때문에 이론 쪽에 대한 영상에 이제 필기 이론 쪽 관련된 이제 문제들 좀 이렇게 추려서 저희한테 배우시는 수강생분들한테 조금 숙제로 내드리는 그런 개념의 문제들을 이제 풀이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 디테일하게 풀이 과정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챕터별마다 문제를 좀 해놨기 때문에 영상이 몇 분씩 될지는 이제 찍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당 이제 영상이라고 해도 조금씩 이렇게 잘려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류 회로 및 전류 화학작용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인데, 1장과 2챕터 1챕터와 2챕터를 이제 합쳤어요. 거기서 1번 문제,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러스는 양성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건 중성자이고요. 그 주변에 돌고 있는 녀석을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전자가 하나가 놀러 오거나 또는 전자가 이렇게 이 외곽전자에서 나가게 된다, 최외곽에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전자가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전자 한 개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질량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자 한 개의 질량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자의 질량 그러면서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며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무게더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1쿨롱의 전기량이란 몇 개의 전자 과부적으로 생기는 전하의 전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옆쪽으로 조금 풀어드릴게요. 일단 1쿨롱의 전기량이란 몇 개의 전자의 과부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쌤들이 이제 가장 이론에서 제일 먼저 배우시는 공식이 I는 T분의 Q라고 하는, 요런 공식을 좀 배우십니다. 그랬을 때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왔다 갔다 나가든 들어오든 이런 음전기나 양전기 현상을 띠는 것 자체를 대전이라고 하고, 이 대전된 물체를 전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몇 개의 전자의 이동이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개수 n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n을 남겨놓고 이항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전자의 전기량분의 시간 t 곱하기 i라고 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쵸? 근데 i 곱하기 t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시간과 같더라 라고 해서 얘를 또 다시 전자의 전기량 곱하기 전하량,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자의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자의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며 단위는 쿨롱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했을 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아까 전하의 전기량을 1쿨롱이라고 줬었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0.624 곱하기 10의 19승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근원. 이것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근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거나 적어져서 전기를 띠는 현상. 자, 아까 제가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전자가 가운데 있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수랑 같다면 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양성자는 전자랑 전기량 값이 같습니다.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면 개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0이라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전자가 하나가 놀러 온다든지 또는 기존의 정상 상태에서 하나가 나가면은 전자의 개수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가 정상 상태에서 하나가 더 놀러 왔으면은 전자가 많아졌으니 음전기 현상이라고 할 거고, 정상 상태에서 전자가 나가게 되면 양성자 수가 하나가 더 많게 됐죠,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양전기 현상이다. 근데 이런 현상 자체를 띠는, 그래서 전기를 띠는 현상 자체를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번을 바로 보시면은 자유전자가 어떻게 됐대요? 과잉이 됐대요. 그럼 정상 상태에서 봤을 때 전자가 더 놀러와서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전기 현상을 띠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 자체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는 상태. 왜? 전자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 보시면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제가 문제 풀 때 이 문제에다가 기호를 써보시는 게, 단위를 보고 기호를 쓰시는 게 쌤들이 문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유추를 빨리빨리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5A의 전류가 라고 했으니까 I라고 써보고, 10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T를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은 이라고 했으니까 Q입니다. 그럼 Q 값을 구하는데 I랑 T를 쓰는 거를 쓰라는 거죠. 그럼 Q는 I 곱하기 T라고 하는 요 형태를 쓸 건데 단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암페어, 세크고 이게 쿨럼과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10분을 초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1분이 60초니까 10분은 몇 초입니까? 그렇죠. 600초가 돼요. 그럼 결국에 5 곱하기 600을 하라는 얘기죠. 세크로 바꾸면요. 그 5 곱하기 600을 하니까 3000 쿨롱이 되더라. 이렇게 푸시는 거고, 요번에 8번 1A 아워는 몇 쿨롱이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1A 아워는 몇 쿨롱이냐. 방금 여기서 했었던 대로 한다면은 암페어 세크. 자, 왜 그러냐면요. 기호를 찾아볼게요. 암페어 하면은 I죠. 그쵸? 그 다음에 아워도 시간이에요. 그럼 기호로 쳤을 때는 T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I 곱하기 T라는 형태가 Q라고 하는 쿨롱, 요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암페어 곱하기 세크가 쿨롱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뭡니까? 아워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암페어 세크가 쿨롱인데 암페어 아워는 쿨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워를 뭘로 바꿔라? 초로 바꿔라. 그럼 1아워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초입니까? 3600초죠. 그럼 3600 곱하기 1을 하면은 3600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아워가 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암페어 세크가 됐으니까 3600 쿨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어떤 도체의 5초간 또 시간, 그 다음에 4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보고 기호를 찾아라.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죠. 그 다음 뭐를 구하라? 전류 구해달라. 자, 그러면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라는 뜻인데 단위를 보면 쿨롱 퍼 세크입니다. 이게 암페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암페어랑 같은 건데, 자, 우리한테 시간은 지금 5초라고 줬고 쿨롱도 4쿨롱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5분의 4니까
0.8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단위가 다 뭐로 나와 있어요? 미리암페어죠. 이론은 공식을 잘 암기해 놓으셨으면 결국에 단위 싸움이 될 겁니다.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꼴이에요. 그럼 여기를 미리암페어로 바꾸라는 건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여기가 미리암페어 이렇게 됐다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이 미리이기 때문에 그놈의 역수인 놈을 요 값에다가 곱해준다면은 미리로 묶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서로 1로 약분이 될 거면은 0.8A 기존값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지름이 2.6mm. 자,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D라고 써볼게요. 여기는 조금 지우죠. 지름은 D 2.6mm라고 줬고 그 다음에 길이가 1000m. 자, 길이라고 했으니까 L. 그 다음에 고유저항이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라고 했을 때 저항값 R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쌤들이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밑에는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항이라고 하는 공식을 봤을 때 고유저항이 들어가는데 지름이 들어갈 거면은 파이 r제곱에서 지름으로 친다면 파이 2분의 d의 제곱분의 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 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를요 2.6mm라고 줬어요. 요 계산을 할 때는 지름의 단위는 미터여야 됩니다. 미터. 그러면은 저 지름을 뭘로 바꿔라? 미터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m는 몇 밀입니까? 밀리미터로 바꾼다고 하면은 1000mm죠. 1m는 1000mm이기 때문에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꿀 때는 밀리미터로 쓰고 1000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반대로 할 때는 역수인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미터로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해볼 건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R은 로우 파이 2분의 D 지름을 반딩한 게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자, 아까 고유저항 값이 1.69 곱하기 10의 몇 승이었냐?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었네요.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D가 지금 2.6mm였는데 얘를 미터로 바꾸면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제곱 여기다가 얼마? 1000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겠죠. 그럼 요거 계산값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왔어. 지금 1.69 저도 지금 계산기로 해볼 거예요. 답은 아는데 10에 마이너스 8승이고 곱하기 위에는 1000 그 다음 밑에는 파이 곱하기 분수 표시 만들어주고 2.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밑에는 2 그리고 가로 닫고 제곱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요 결과값이 3.18 309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찾아봤을 때 3.18 정도 되는 값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저도 이거 다 풀어본 거긴 한데 이제 실제로 요런 애들은 한번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다음 11번 다음 중 볼트와 같은 값을 갖는 걸 찾아달라 라고 했습니다. 볼트와 같은 값을 갖는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쌤들이 단위를 잘 모르신다면은
단위 암기가 잘 안 돼 있으시다면 반대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줄 퍼 쿨롱이에요. 단위가 볼트랑 같아야 돼요. 근데 단위가 줄이다 라고 하면은 기호로는 W가 될 거고, 지금 밑에가 쿨롱이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Q가 되겠죠. 아, 근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1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도 있었단 말입니다. 요게 결국에 볼트랑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쌤들이 확실하게 한 방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렇게 반대로 찾는 법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2번 전이차 10V의 전이차로, 그럼 전압인데 5A 전류가 2분간 흘렀다. 그때 한 1은 했으니까 기호는 W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요, W는 VIT라고 하는 요 공식을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사용을.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1이라고 하는 거를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W는 V 곱하기 Q라고 하는 공식도 돼요. 근데 Q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전하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 여기다 대입을 해서 VIT라고 하는 공식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얘 나중에 전력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T는 단위가 세크죠. 그러면은 이제 대입을 할 때 전압은 10V, 전류는 5A, 시간은 2분이라 했는데 초로 바꾸면 120초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5 곱하기 10이니까 50. 50 곱하기 120을 하라는 거네요. 그럼 12 곱하기 5는 60이잖아요. 60하고 땡땡 하니까 몇 줄? 6000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1EV는 몇 줄이냐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2라고 써있죠. 여기 지금 2라고 써있죠. 단위 안에. 이게 뭐냐면요, 전자의 전기량을 뜻하는 겁니다. 요 놈을 뜻하는 거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하고 단위가 쿨롱이었던 놈 있잖아요. 요 놈을 얘기를 한 건데 단위가 쿨롱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왜 저기다 2를 넣은 거예요? 그럼 전자의 전기량을 넣었다라는 걸 의미해 준 겁니다. 단위가 쿨롱이다 원래는. 그럼 원래 쿨롱이면은 Q, 그 다음에 볼트면 V 아닙니까? 얘는 W죠. 기호로 쳤을 때요. 그럼 몇 줄이냐 라고 했을 때 쿨롱이랑 볼트라는 건데, 그 쿨롱 위치에다가 전자의 전기량을 넣었다는 거니까 요거 곱하기 앞에가 지금 얼마입니까? 1V죠. 그럼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1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단위가 줄이 될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100V의 전이차로 100V의 전이차라 했으니까 V, 그 다음에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몇 줄이냐 라고 했으니까 2란 거니까 기호는 W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가 없죠. 일단 Q 값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알려준 겁니다. 자,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전자의 전기량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전기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요거 곱하기 얼마를 하라? 100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결국에 이제 단위가 쿨롱인 놈이고 얘는 볼트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럼 단위가 줄이 되려면 W겠죠.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100은 10의 제곱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밑수가 같고 곱하기라면 지수끼리는 뭐하라? 더하라. 그럼 마이너스 19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7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1.602가 있었는데 여기는 1.6이죠. 그쵸? 요거 보고 아니 왜 이렇게 해요? 막 그러는데 필기 쪽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값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약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눈치껏 푸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나는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는요, 어차피 나중에 산업기사 기사로 가셨을 때 실기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때는 정확하게 가셔야 될 겁니다. 내가 대충 하고 싶어도 거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약 이렇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유저항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요거는 이제 쌤들이 뭐 그냥 암기로 하셔도 좋고요.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놈의 단위는 옴미터를 많이 씁니다. 옴미터. 그 다음에 여기 16번 바로 보시면 옴미터와 같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였는데 고유저항만 남긴다고 한다면 고유저항은 길이분의 저항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봤을 때 옴 곱하기 면적이니까 제곱미리를 쓰면 안 되는데 제곱미터고 분수니까 퍼, 길이니까 미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곱미터랑 미터랑 분수 형태니까 약분을 하나씩 때리면은 옴 곱하기 미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됐거든요. 단위 중에 옴 곱하기 제곱미리 퍼 미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놈 둘이 같으려면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미터는 아까 밀리미터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10의 3승만큼 줘야 되는구나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거는 미터를 밀리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를 제곱미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제곱이 갑니다. 그럼 여기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만큼이 나옵니까? 10의 6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놈과 같은 단위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옴 곱하기 제곱미리 퍼 미터라고 했으면 10의 6승이 붙어야 된다. 2번이란 얘기죠. 그 다음 17번 지멘스는 무엇을 다니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멘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역수가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컨덕턴스는 그럼 저항과 역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단위를 1 퍼 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것을 옴 인버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싸리 뒤집어서 모라고 하는 이제 컨덕턴스의 기본적인 단위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모라고도 쓰는 게 가장 많이 쓰이지만 S라고 하는 지멘스라고도 쓰여요. 지멘스. 그러면은 모랑 같은 단위라는 거죠. 근데 모가 누구 거였었습니까? 컨덕턴스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KS 단위계에서 도전율의 단위라고 있습니다. 도전율은 K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얘는 도전율이라고 하는 K는요 이렇게 써야겠다. 도전율이라고 하는 K는 고유저항과 역수관계입니다. 그럼 고유저항은 옴 곱하기 미터였었는데요. 이거는 결국에 옴분의 1 곱하기 미터분의 1과 같고요. 아까 위에서 본 대로 옴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옴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미터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요놈을 아예 뒤집어서 모, 퍼, 미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모 대신에 뭐 지멘스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고유저항의 단위로는 모, 퍼, 미터가 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만들어 보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완벽하게 암기로 해버리시는 게 편한 방법이 돼요. 자, 그 다음 19번, 20번 요거를 좀 볼 건데요. 자, 동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했는데 동선에 뭐가 일정하다? 최적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자. 자, 쌤들 길이가 n배만큼 늘어났을 때 면적이 n분의 1배가 된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적이 어떠하다고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최적이. 그러면은 기존 저항값이 R은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n배 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면적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n분의 1배 되니까 n분의 s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최적에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찰흙을 내가 잡아당기면은 길이는 늘어나지만 여기 면적은 줄어들죠. 이게 최적에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번분수니까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n제곱 l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다 곱하기니까 n제곱 곱하기 로우 s분의 l이라고 하는 요거는 기존 처음 저항값이잖아요. 그럼 길이가 n배 됐을 때 면적이 n분의 1 되는 게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기존 저항값에 몇 배가 되는 거다? n제곱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를 볼게요. 요번에는요 길이를 n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써놨나요? 안 써놨죠. 그러면은 면적이 n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만 그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면적은 안 줄어들고. 그러면 이 기존 저항값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은 로우 s분의 n 곱하기 l 이렇게. 그러면 역시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곱하기로 묶여 있으니까 n배 곱하기 고유저항 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n배 늘어난 만큼 면적이 n분의 1배 된다. 최적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기존 저항값에 늘려준 배수의 제곱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길이만 늘렸어 라고 하면은 기존 저항값에 n배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오면요. 길이를 2배 때렸을 때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해놓고 최적이 일정하다 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최적이 일정하다고 하면 n제곱배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가 몇 배라고 했어요? 2배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이네요. 그럼 몇 배입니까? 4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하고 단면적이 어떻게 됐대요? 길이가 n배 되는 만큼 면적이 n분의 1배 됐다. 그럼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존 저항값에 몇 배가 된다고 했었습니까? n제곱배가 된다고 했었죠. 최적이 일정하다는 건. 그럼 답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쌤들이 패턴 같은 거를 조금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는 뒤쪽에 더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상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